전통적으로는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일을 쉬고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았는데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은 이벤트들이 막 생겼을 때 유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거 그게 꿈이에요. 1, 2년 정도를 언페이드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되는 경력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창업을 했는데 점프라는 교육 영단체예요. 창업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학교에 되게 유명한 연사들이 와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랬는데 대학원 다닐 때 너무나 큰 주목을 받고 있던 Teach for America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교육도 굉장히 크고 소위 되게 좋은 학교 다니고 똑똑한 대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가장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주로 파견해서 2년 동안 아이들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모델인데 정말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고 되게 성공적이고 펀딩도 진짜 많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비리그 다니는 대학생들이 서로 가려고 엄청 경쟁이 치열한 그런 조직이 됐어요. 만든 분이 와서 세미나 같은 걸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저희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해보자 이런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더 리드를 하시고 저를 포함 몇 명이 같이 했고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타겟이었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 교사가 있어요. 그 1년 동안 큰 커밋먼트였는데 1년 동안 일주일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1년 내내 그 지역 아동센터로 가서 공부도 봐주고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서적으로 형 누나 이런 거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기간 큰 커밋먼트로 하는 모델이 한국엔 없었어요. 물론 되게 단기간으로 하는 봉사는 그때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멘토가 되고 배움을 받던 청소년이 대학을 가서 해외 취업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그런 멘토 네트워크 만드는 거랑 1년에 한 번씩 우수 장학생들 선발해가지고 연수 프로그램 하거든요. 심플 스텝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타겟이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는 디펜던트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의 이직이나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이유로 배우자의 미국행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디펜던트로서 고민을 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일을 잠깐 휴직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가장 전형적인 저희 그 타겟 오디언스의 퍼소나 매니저 정도까지는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물론 한 2, 3년 차 정도 직장 하시다 오신 분들 되게 많긴 한데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러 배우자님이 오셔가지고 하면은 몇 년 후 졸업이 되고 이런 계획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타임라인 세울 수가 있잖아요. 몇 년 후에 한국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시기도 하고 막상 오게 되면 원래 2년 계획으로 왔는데 갑자기 잡이 생겨서 나 일을 좀 하다가 가고 싶어. 그래, 몇 년만 더.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막 이렇게 되는 힘들어 하시게 되고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진짜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딱 교집합을 찾는 게 사실 제일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거죠.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코딩 같은 걸 배우고 싶다가 부트캠프를 갈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비슷한 배경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한 발짝, 반발짝 정도 먼저 가신 분들이 그 얘기를 공유해주면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엄청 도움되죠. 네. 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걸 해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잡을 연결하는 거. 우리의 미션에 공감하는 회사들, 스타트업 또는 규모가 작은 회사. 네, 포텐셜은 되게 많은데 아직은 막 브랜드가 완전 셋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회사들과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제 심플 스탠스 창업으로는 어떻게 넘어가시게 되셨나요? 제가 2016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겠다. 밥을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았던 상황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분명한데 내가 처음에 펀딩을 해주면 시작할래? 이러신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런 커뮤니티?
그런 거를 저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창업은 또 다른 얘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점프는 같이 한 거고 헤드쿼터가 한국이잖아요. 전혀 확신이 사실 없었고 처음에 그냥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 뭐 학교 볼런티어라고 뭐 이벤트하고 가면 부모들 많이 만나잖아요. 혹시 변호사 없는지를 물어보러 다녔어요. 당연히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간당 돈을 드리고서는 셋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서포트해주는 변호사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회사 세금 절차 이런 거를 준비를 회사를 그럼 창립을 하셨고 이 같이 할 사람도 구해야 되고 다행히 펀드는 있지만 서스테이너블하게 구조 잡아야 되고 이런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이 심플 스텝스 노출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사이클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연락할 만한 사람이 5명 정도 됐나? 또 그랬어요. 그래도 네.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막막했지만 연락을 해서 한 분은 보드 멤버 부탁을 드렸고 저 이런 거 시작하는데 보드 멤버가 돼주세요. 뭐 만난 사람마다 저 이런 거 시작해요. 뭐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끌고 막 다니니까 소개도 시켜주고 한 명 시켜주면은 한 명 만나서 2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첫 3달, 4달 정도는 그것만 했어요. 첫 번째 그런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거를 했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난 분들 중에 대다수가 오셨고 감사하게 풀리 데디케이서 이거를 20년 동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약간 네. 사이드 프로젝트 반쯤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되는지 해보자. 가장 단기 목표. 나의 스몰 위는 한 명을 취직시키는 거. 다행히도 그런 사례가 첫 나왔고 5명이 취직이 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 회사도 생기고 하나, 2개 그렇게 해서 조금씩 4년 차 하고 있어요. 1년에 대충 몇 분 정도씩을 그러면 심플 스텝스를 통해서 취업하게 도와주셨었나요? 올해는 10분 넘었고요. 현재까지 15분? 현재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전통적으로는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일이라는 건 대부분 풀타임.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일을 쉬고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았는데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은 이벤트들이 막 생겼을 때 생애 주기에서 좀 0쪽에 가까워졌다가 그 이벤트가 해결되면은 좀 더 1쪽으로 왔다가 이런 식의 더 유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거. 그게 꿈이에요. 예를 들면 인플로이어 분들도 히든 테일런트 풀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도 고민이고. 질문 3개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질문이 심플 스텝스 스케일업 하실 때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저희 이미 미국의 타주까지는 확장을 했어요. 써니베이 이런 쪽에 사우스베이 쪽에서 많이 했고 처음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이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우리 결국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2020년은 온라인 준비를 하는 해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 없이 누구나 다 갔어야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다시 만들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웹사이트도 완전 다 바꾸고 좀 더 온라인 커뮤니티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바꾸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기간 내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세요. 왜냐면 시간도 막 밤에 해도 되고 주말에 해도 되고 막 아무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딱 평일 낮에 언제에서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져서 목표는 미국 안에서 어디든 들어오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회사들도 지금 베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도 계속 더 발굴해서 잡 매칭도 미국에 여기저기서 다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다른 나라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주님 일본에 계시니까 일주님과 일본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개인적인 키워드를 삽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까지 과정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결과 없는 삽질이라던가 가장 유용한 삽질이었다라는 걸 하나씩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결과 없는 삽질은 아무래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삽질.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삽질? 그게 정말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하는지는 정확히 자기가 알고 삽질을 해야 그 삽질의 결과 땅이 제대로 안 파졌을지라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유용한 삽질이었다. 그 50원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거절당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
내 마음 단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거절당하면 상처받으니까 아예 그런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피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굳은 살을 맷집을 키우는 거? 저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싫어해서 뭐 그런 게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절대 퍼스널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되니까 막 나를 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막 언제나 즐거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로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